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의 화탁지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 1월 정축월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간목부터 가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네, 갑진년의 정축월입니다. 사실 이 축월이라는 계절은 달은요, 사실 동토죠. 얼어있는 땅이다. 예. 그래서 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축토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약간 축토를 우리가 같은 1월이지만 서울에 계신 분들이랑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제주도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그 밭에서 뭔가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가, 주변의 온도가 따뜻할 때 이 축토에서도 충분히 무언가를 키워낼 수는 있다. 하지만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는 얘는 단지 얼어있는 땅일 뿐이다. 근데 이 천간에 정화가 떴습니다. 네, 천간에 정화가 떴죠. 정화는 축월에, 한마디로 겨울에, 그러니까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강하지만 음일가는 그 반대 계절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사실은 이 축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근데 올해 갑진년에 목생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경금이 있어서 이 간목을 조금 쪼개서 이 정화를 좀 세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목생화가 어느 정도는 된다는 하에, 하지만 저는 목인데, 간목인데 목이 너무 많아요 하면은 사실 정화가 목다화식 돼서 정화가 꺼져버릴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정화가 이 축토의 쓰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면에서는 좋고요. 자, 축진파 작용은, 축토는 자기는 얼어있고 이제 봄으로 준비를 하는데, 진토는 이미 봄에 나무를 무럭무럭 키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축토가 진토를 만났을 때는 이런 말을 좀 그러지만 긴장을 하고 좀 나도 좀 잘하고 싶다라는 분발, 이런 게 나온다고 책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간목에게는 상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상관이든 겁재든 이런 조금 이렇게 그런 용어들 있죠. 한마디로 편쪽이나 겁재나 상관을 조금 두려워하시는데, 이 상관은 잘 쓰면 오히려 되게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상관은 정인이 있을 때, 예, 상관 폐인이라고, 잘 쓸 수 있는데, 이 축토 속에는 개수라는, 네, 정인이 있습니다. 네. 본인의 사주 원국에 정인이, 네, 있을 때, 정관 정인이 있으면은 사실은 더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도 정관이라는 신금도 사실은 있어서 정관이 정인을 하고 있는 구조로 지장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갑의 수려함, 상관이 사실 그 틀을 벗어나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너무 내주정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간 이제 조금 나쁘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관의 단점으로 사실 많이 사용되죠. 동양권에서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정화는 이 간목의 빼어난 성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오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상관을 잘 쓰시기를 일단 바랄게요. 하지만 이 상관이 천간에 신금이 있어서 상관 경관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럴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지시거나, 여자분들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분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해칠 수 있는 그런 기제기도 하다. 나는 상관을 안 쓰는데 왜, 네, 상관을 본인이 안 쓴다고 해도 요 충이 이렇게 강하게 있어 버리면 나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렇게 생길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체 구조를 보셔야 되지만, 네. 그래서 1월에 간목분들은
이 상관을 정화잖아요. 더군다나 이 상관이라는 게 이 정화는 주변을 좀 따뜻하게 보살피는 봉사나 헌신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상관이 발달되신 분들의 장점은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어필하지만 또 본인보다 약한 사람은 되게 품어주려고 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이 이 축토라는 정제를 네, 쓸모 있는 나무로,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이 축토에서 목의 기운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상관이 재성을 만들고 이 재성을 씀으로써 더군다나 이 간목하고 축토 속에 있는 기토랑 각기 합을 하죠.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씨앗의 성분도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따뜻한 정화의 열기로 새로운 나무를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 간목에게는 이 새로운 목이 비견이죠. 네네네. 결국에는 내가 상관을 써서 정제, 나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나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달, 또는 이제 나의 에너지를 보충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간목에게는 이 상관이 이 정관을 직접적으로 치는 요것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그래도 괜찮은 한 달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간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월 정축월 을목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이 축토라는 땅은 얼어있는 동토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은 1월의 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땅에 얼어있는 땅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월에도 그 논이나 밭에서 작물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토는 주변에 얼마나 온도가 따뜻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제 천간에 정화라는 에너지가 떠 있습니다. 정화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본인의 쓸모를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 양일간은 여름에 세지만 정화는 겨울에 강합니다. 그만큼 겨울에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토에게 이 정화는 되게 소중한 그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재성이잖아요. 편재잖아요. 예. 을목이 이 편재를 잘 활용하려면 천간에 있는 이 정화가 얼마나 중요하겠냐, 소중하겠냐. 더군다나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이 편재다라는 거는 내가 식신이라는 거는 놀고 싶은 마인드고 내 건강과 뭔가 성취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그 연구 이런 것도 되지만 식신이 편재랑 이렇게 동조했을 때는 대부분 내가 나의 그 건강을 챙기면서 일상적인 생활에 만족하면서 약간 노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강합니다. 그렇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뭐 다 논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식신과 편재성은 막 이렇게 뭔가를 물론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네, 또 그렇게 말했다가 또, 아유, 저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겁재에다가, 여기에는 편관인데다가, 편인, 요렇게, 대부분 요 식신 하나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에너지고 다 이제 그 십성 중에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는 을목분들은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쪽에 조금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간목분들은 정제기 때문에 조금 돈 버는 쪽으로 한다면 약간 을목은 노는 쪽에 조금 에너지가 더 갑니다. 근데 놀다가 보니까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목생화가 되지만 이 본인 사주에 갑이 너무 강하거나 수가 강해서 오히려 이 정화가 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생한다는 게 반드시 목생화의 법칙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사주 원국에 경금도 있고 조금 건조해서
이 갑이 정화를 잘 태울 수 있으면 이 정화의 에너지가 되게 세지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얼마나 세지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성향에 나오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축토랑 진토의 파인데요. 이런 파가 본인의 건강 측면에 있어서 안 좋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파의 의미는 축토라는 아이는 내가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능력이 잠재력만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게 왔을 때 그때 살짝 피는데, 진토는 이미 나무를 키우고 있는 토기 때문에, 축토는 진토를 보면 분발을 하려고 하죠. 아, 나도 진토처럼 되고 싶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재성이라는 얘기죠. 을목에게는. 재성이라는 얘기는, 을목은 사실 그 땅에 내가 뿌리를 잘 내리느냐, 그래서 얼마나 생존하느냐, 요런 의미인데, 천간 에너지도 따뜻하기 때문에, 네, 식상편재가 되는 구조로 갈 수 있겠다. 근데 지장간이 편관과 편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라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식신이요, 사실 식신이 이 편관, 천간의 편관을 이렇게 극해주는 구조는 되게 좋아요. 예. 근데 지장간이라는 거는 그 현실 상황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생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땅수로 숨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편관 편이 있는 거는 건강 쪽은 조심하시고, 결국에는 이 신금이라는 씨앗을, 네, 축토라는 땅에 씨앗이 품고 있는데, 얘가 얼어버리면, 네, 꽃을 못 피우는데, 목을 못 키우는데, 정화라는 따뜻한 에너지가 축토 위에 생기면서 이 신금이라는 그 싹이 축월의 목기운으로 새로 무럭무럭 올라온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어요, 정축월이. 예, 그리고 갑진년과 정축월이. 이 목이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인 나무는 을목이고 기는 갑이지만, 어쨌든 비견이든 겁재든 나의 기운을 키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정축월에 나타나는 거는 갑의 성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아직 을목이 땅 밖으로 피어오르기에는 사실 시기상조잖아요. 그래서 네, 갑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거는 결국 을목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죠. 그리고 겁재는 또 을목에게는 한마디로 비빌 언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놀다 보니 나에게 편재성인 어떤 뜻밖의 수익적인 측면도 생기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성장하는 어떤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을목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인 1월 정축월 병화일간 운세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네. 자, 이 축이라는 환경은 얼어있는 땅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얼어있지만 우리가 1월 달에 제주도에 내려가 보면 제주도 그 밭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의 환경이 되기도 하고, 그냥 얼어있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병화에게 기토성, 상관, 또 축토성은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화가 내 에너지를 위에서 쬐주기 때문에, 이 축토에서는요, 정관도 들어있지만 이 정제라는 이 신금이 있죠. 그래서 병화에게 축토는 상관성의 어떤 기질은 나올 수 있지만, 내가 너무 어떤 거에 조금 목적에 집착하고 이 상관성을 쓰는 거는 조금 부정적이지만, 이런 오행적인 측면에서는 왜 병화에게 기토 상관이나 축토가 좋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기토도 극습토고 축토도 차가운데 병화의 에너지가 이 토를 비춰주면서 따뜻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자, 정축월입니다. 이 정화라는 에너지는 사실 병화는 축월에 그 12운성으로는 에너지가 약해요. 병화는 그 기운이 여름에 사오미 요때 강하고, 정화는 해자축일 때 강합니다. 그러니 이 겁재가 사실은 병화에게는 사실 고마운 겁재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 겁재다 보니 뭐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은 나올 수 있죠. 겁재가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신금이라는 그게 있을 때는 이 얘를 극해버리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죠. 내 정제는 극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뺏긴다 맨날 겁재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세상에는 뺏기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는 법입니다. 어쨌든 이 축토가 병화 1월에 병화의 에너지는 조금 약한데 위에서 정화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토는 훨씬 더 따뜻해지면서 그 토의 그 키우는 그런 에너지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이 정화를 목생화 해주고 있죠. 물론 갑이 정화를 목생화 해준다라는 게 생각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목이 너무 많다거나 그럼 목다화식이 돼버리고 뭐 경금성이 조금 있으시면 경금이 갑목을 해주면서 정화를 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화 자체가 이 갑목에게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오히려 꺼질 수 있냐는 그 사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축진파는 축토는 물론 이제 파의 그 성격 때문에 깨지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토끼리에 깨지는 건 건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그 식상에 깨지는 거니까 이것도 건강적인 측면이 사실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축이라는 글자는 진토를 보면 분발을 해요. 아, 나도 빨리 진토처럼 목을 많이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천간에 정화가 떴으니 이 축토는 그 딱딱한 얼어있는 것이 이렇게 해빙이 되면서 또 축진파를 했으니 나도 되게 많이 목을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거다. 근데 이 씨앗이 되는 신금도 있는 데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여기에서 네, 이 축토는요, 이 지장간에는 성분이 없지만 목 성분으로 가려는 그 에너지 인월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목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목의 에너지도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정화, 병화 따뜻해지면서 목의 성분이 생긴다. 목이라는 거는 병화에게 인성이죠. 네. 근데는 갑목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편인일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편인이 올라오면 고집이나 내가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갑이 주는 에너지는 새로운 의지, 예, 의지가 불끈불끈 솟아오른다 또는 본인에게 그 인성과 관련해서 공부의 기운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람적인 인간적인 측면 요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근데 이 갑이 또 기토랑 합을 해서 어떤 그 씨앗을 잘 품을 수 있는 씨 종자와 그거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땅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정축월에 겁재라는 에너지가 어떤 걸 충하고 어떤 걸 합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관이요 어떤 그 목기운을 키우면서 새로운 본인만의 생각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겠다. 또 만약에 임수가 만약에 있다면 또 임정합이 이렇게 되면서 편관하고 이게 되면서 그 편인성의 에너지가 사실은 많이 들어오네요. 편인이 긍정적인 측면은 내 소신이 확실해지는 거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편인성이 너무 강해지면 자기 고집이나 외골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의성은 아직 뭐 그렇게 강한 게 아니라 왜 정축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냐 이 겁재라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이 겁재가 상관을 생해서 혹시 이 상관이랑 겁재가 둘 다 무서운데 혹시 나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 사주 원국에서 내가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라는 거죠. 겁재를 잘 써야 되는 거는데 나한테 관이라는 어떤 나만의 뚜렷한 가치관이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 지장간에 정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괜찮고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행동이 가끔 그
그 주변을 쎄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 튀어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축토의 상관은 그렇게까지 나대는 상관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관이 생재하는 이 신금을 정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병화에게는 그렇게까지 마이너스는 아니겠다. 하지만 또 이게 충을 맞고 형을 맞고 또 뭐 얽히면 그거는 또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마지막 1월 정축월 정화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네, 정화의 정축입니다. 지금 이 축토라는 정화에게는 식신이죠. 네, 축토는 환경에 따라서 주변 온도에 따라서 이게 그냥 얼어있는 땅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떤 작물을 키워낼 수 있는 원래 땅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간에 이렇게 정화가 떠 있죠. 자, 정화일간에 정화가 또 왔습니다. 네. 정화는 그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 에너지의 쓰임이나 그게 강하고 정화는 겨울에 오히려 그 쓸모가 예,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임정합도 이런 원리에서 사실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정화라는 열의 에너지가 겨울에 강해야 생명이 얼어 죽지 않고 사는 이치예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축월에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은 되게 바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식신이죠. 예, 이 바쁘다는 게 뭐 본인이 진짜 식신 놀러 다녀서 바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평관이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몸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활동, 외부 활동 예, 그걸로 바쁠 수도 있고 편재, 네네네, 사교, 그 다음에 기토식신,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뭐 베풀기도 하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또 그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정인이 간목이 목생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갑의 에너지, 목의 에너지가 너무 세면 정화가 꺼질 수가 있습니다. 목다 화식.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정화일간이 정화가 2개면 사실 갑의 에너지를 잘 뺄 수 있어서 그거는 괜찮네요. 그리고 축진파 같은 경우 식신과 상관의 파라 이게 약간의 깨짐 근데 깨져서 못 쓰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충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식이든 나의 생산물이든 거기에서 살짝의 스크래치 정도는 날 수 있는 그런 파 정도고요. 근데 이 축이라는 토는 본인은 목의 에너지를 품고만 있지 아직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진토를 보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급해져요. 조급해지고 약간 분발성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 파라는 게 축토를 좋은 말로는 좀 계몽해주고, 아, 나도 진토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저는 이 정화가 본인의 쓰임을 잘 쓰시면서 식신이라는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서 보내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축토는 기본적으로 목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따뜻해져야 위로 올라오는 목기를 품거든요. 자, 근데 이때의 목기는 간목 성향의 목기입니다. 신금이라는 씨앗이 네, 열을 되면 임정합의 어떤 원리로 간목을 키우는데 이 목이 정화에게는 정인이죠.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만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문서나 예, 평관이긴 하지만 개수가 간목을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어떤 뭐 자격증 합격의 시험이라든가 정화는 임수를 또 불러오는 어떤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화에게 정축월은 바쁘긴 하지만 괜찮은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화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정축월 무토일간 운세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이 축토라는 환경은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이 역할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만 우리가 축토를 얼어있는 동토라고 하죠.
동토에서는 뭔가를 키워낼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에너지는 열기가 없으면 네, 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천간에 있는 정화가 이 축토의 위에 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 축토의 쓰임이 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화는요, 그 여름에 본인의 쓸모가 가장 있고 사오미, 그리고 정화는 해자축, 겨울에 본인의 쓸모가 가장 있죠. 그 이유는 겨울은 열기가 없으면 모든 생명이 얼어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의 쓰임이 사실은 축토에서 되게 필요하다,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자 간목이 정화를 목생화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목의 기운이 본인의 사주에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목생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식신이 있어서 간목을 조금 쪼개줬을 때 정화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기재는 되겠죠. 자, 그리고 축진파가 되면서 이 얼어있는 땅, 근데 축토에도 원래 목의 에너지는 있는데 이게 열을 받아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축토가 진토를 봤을 때는 나는 아직 얼어있는데 쟤는 꽃을 이미 이렇게 진월에 이렇게 만발하죠. 그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축진파가 지금 비견하고 겁재의 충돌이고, 이게 지지에 있을 때는 어떤 건강적인 측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이 축토성이 진토를 보면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는 분발, 네, 또는 긴장, 예, 급해져요. 그런 게 사실 있어요. 나도 빨리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자, 정인과 겁재입니다. 네. 이 축토 속에 들어있는 개신기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자, 여기는 정제, 그다음에 상관, 겁재죠. 네. 축토 속에 물론 상관과 겁재가 있습니다만, 이 상관이라는 게 반드시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관은 결국 무토에게는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지금 이 축토가 정화의 따뜻한 열기를 받아서 목의 에너지를 키우는데, 그 목은 이제 갑목이에요. 그러면은 평관성이 강해지는데, 이 갑이 또 기토랑 갑기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그 시발점을 줄 수 있습니다. 평관이 살짝 무토에게는 스트레스성의 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어떤 목표에 대한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저거 해야겠다.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평관성을. 그러니까 보통 해가 바뀌면 뭐 정초에 대한 계획을 뭐 12월이나 1월에 이때 세우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토는 이 갑이라는 본인의 아직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관. 그리고 이 갑이 커지면서 내년에 을사년에 이 어떤 그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 목이라는 게 무토에게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무토는 결국 나무가 있어요. 무토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평관의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는 마시고, 이 축토 속에서 이 갑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잘 계획하시기를 바랄게요. 천간에 있는 정인이라는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이 지장간에 있는 상관을 잘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장간에 있는 정제는 나의 어떤 가치, 목표를 조금 무게합화되면서 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고, 이 겁재라는 에너지를 너무 그건 하지 마세요. 토라는 거는 다른 오행이랑 조금 다르게 겁재지만 기토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내실을 기하자라는 그런 에너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축토가 천을 귀인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목표를 잘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정축월 기토 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네. 자, 이 축토라는 환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월이면 얼어 있죠. 춥죠. 동토인데,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가면 그 1월에도 제주도 밭에서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조금 연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축토가 이제 천간의 정화를 만났습니다. 병화는 여름에 본인의 쓸모가 강하고 정화는 겨울에 본인의 쓰임이 되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왜냐? 정화는 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겨울에 정화가 약해져 버리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생명을 키울 수가 없죠. 겨울의 중요성은 그 전 연도의 수명을 다 죽여서 그걸 품고 있다가 적절한 온도가 됐을 때 다시 생명을 키우는 그런 어떤 그 일생의 주기적인 그 순환을 관장하죠. 그래서 수라는 게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다가 밤에 잠을 자야 다음날 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음과 탄생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게 수의 겨울에 의미하는데 그래도 따뜻해야 그 겨울 동안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사실 이 정축월에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자, 편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편인이 되게 세진다라는 의미도 돼요. 자, 목생화, 물론 간목이 다 정화를 잘 생한다 할 수는 없어요. 막 기토인데 목이 많아. 그럼 이 정화가 꺼질 수도 있어요. 목다화식. 근데 적절한 뭐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오히려 또 정화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지만 어쨌든 편인성이 되게 세진다. 근데 이 정화는 무의식적으로 임수를 끌어올려는. 근데 기토에게는 얘가 정제죠. 네. 그렇게 해서 임정화 목으로 네, 새로운 어떤 정관이 형성되는 그런 관계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 편인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되게 본인의 소신을 확실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닌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약간 오반데, 자기 영혼의 소리 같은 게. 근데 이게 지나치면 이상한 에너지가 와서 자기를 휘두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편인성이 사실 그렇지만, 이 정화라는 건 좀 약간 종교성의 느낌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평상시에 객관적인 사고가 아닌 어쩌다가 가끔 내 영혼이 나를 움직이는 듯한 어떤 그런 성이 강해지면서 그게 정제와의 합을 이뤄서 새로운 어떤 내 목표를 만들게 되는 시기다. 그리고 이 축토라는 에너지에는 지장간에는 사실 목기운이 없지만 이 다음에 인목으로 얘가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기를 갖고 있는데 이 목기가 날이 따뜻해지면 더 올라오는 에너지가 사실은 나죠. 축진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비경과 겁재가 부딪히면서 축토라는 아이는 진토를 보면 분발을 해요. 아, 나도 빨리 저렇게 뭔가를 피워내고 싶다. 급해지는 거죠. 이런 파의 작용과 그리고 정화의 따뜻함이 이 목기를 그리고 지지의 불이 아마 좀 강하신 분들은 이 목을 키워낼 수 있는. 근데 이게 간목성이에요. 정관성이죠. 정관은 더군다나 또 기토랑 각기합을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우리가 선생님 정관이 만들어진다는 건 기존의 정관과 새로운 정관의 무슨 차이예요? 우리는 늘 목표를 만들고 그걸 달성하든 아니면 목표 세우고 중간에 안 하든 늘 매번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 기준.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달성되기도 하고 중간에 깨지기도 하면서 다른 목표를 만들고 매번 이렇게 목표성을 향해 만드는데 그게 1월에는 또 새로운 어떤 나만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합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합이 나를 또 강하게 하는 그런 정관성의 목표를 만들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 이 축토는 금고라고도 사실은 해요. 거기에 이제 편재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비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그 기토 분들은요.
그 조금 금전적인 어떤 측면도 좋을 수도 있고,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이 목을 키우면서 네, 식신이죠.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는 비견, 식신, 재성, 네, 그 관성, 그리고 인성, 이게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죠. 그래서 기토에게는 정축월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거는 개별적인. 네, 정축월이 그렇게 나쁜 일간이 물론 있죠. 개별성으로 들어가면. 근데 정축이라는 에너지는 참 이 축월의 정화가 온 게 저는 좀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마지막 정축월 경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소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축토라는 환경은 기본적으로는 동토, 얼어있는 겨울의 땅인데 이 아이가 온도가 주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목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간에 정화가 떴죠. 정화는 겨울에 그 쓰임이 되게 요긴하게 잘 쓰이고 12운성으로도 겨울에 강해요. 그러니까 병화는 여름에 강하다면 정화는 겨울에 강합니다. 근데 이제 경금에게는 이 정관인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금과 간목과 정화 이 세 개의 관계는 아시죠? 경금이 간목을 쪼개면 이 간목이 정화를 강하게 하고 정화는 다시 경금을 쓸모 있는 그 도구로 만드는 이런 작용이에요. 그래서 1월에 이 갑진년의 마지막 떠 있는 정화는 경금들에게 대개는 반갑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기라는 세 개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수, 금, 토가 있지만 원래 여기에는 목으로 향하려는 에너지도 사실은 있어요. 축토는. 그 다음에 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목의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지만 정화의 에너지가 땅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축진파가 되면서 축진파가 되면 이 축토는 진토를 보면서 긴장을 하게 돼요. 나도 진토처럼 저렇게 이 내 땅에 뭔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분발성이 생기죠. 근데 이게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간목성이 조금은 있지만 본인에게 뭐 을목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거지만 어쨌든 새로운 게 탄생하는데 그게 경금에게는 재성이죠. 네네네.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네 이렇게 새로운 걸로 탄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천간에 정관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목표로 삼았었던 것이 나를 쓸모있게 해주고 그것이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근데 그게 아직은 간목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탄생이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짠. 네, 그게 나의 뭐 금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목표로 했던 게 올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경금들에게는 정관 정인이면서 이게 천을귀인이죠. 근데 천을귀인과 정관이 같이 이렇게 동주했을 때를 이제 천관귀인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관운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에게는 뭐 좋은 남자를 만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되지만 이것도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 얘를 충하고 뭐 이러면 안 먹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천관귀인이라는 건 관적으로, 관은 그냥 사회에서의 내 활동에서 일어나는 인정이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명예적인 측면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다. 그래서 지금 정축월에 그렇게 이렇게만 따졌을 때 나쁜 일간들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특히 경금들에게는 정축월이 본인들의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목표를 뭔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는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축월입니다.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월 정축월 신금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수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이 축토라는 아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토라서 얼어 있는 땅인데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목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천간에 이 정화가 딱 이렇게 떴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강하지만 정화는 겨울에 그 쓸모와 효용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운 계절에 열기가 부족하면 얼어 죽잖아요, 생명이. 그런 측면에서 정축월은 좀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간에 축월의 정화가 떠 있는 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목생화가 돼서 정화가 사실은 너무 세버리면 신금에게는 사실 얘가 이제 편관성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은 별로입니다만, 임수가 있다면 임정합으로 조금 얘가 직접적으로 얘를 치는 거는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마 편관이니까 스트레스나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인 거는 맞습니다. 예, 신금에게는. 자, 그리고 여기 편인이죠. 살인상생되는 그겁니다. 근데 축진파라는 거는 이 축토라는 에너지 속에도 목기운은 있지만 이 진토를 보면 축토가 너무 부럽거든요. 나무를 이렇게 많이 키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축진파가 되면 인성이 파라서 약간 깨지는, 인성이 깨진다라는 거는 문서가 깨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은 조금 부정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축토에서 이 목의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이 목의 에너지는 간목성인 거죠. 근데 이게 신금에게는 정제죠. 네. 자, 신금이 간목으로 가는 거는 사실은 간목이 신금 예. 이게 이제 얘를 씨앗이라고 봤을 때 가을에 거둔 씨앗이 겨울을 통해서 다시 갑이라는 새싹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순환 구조는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인간 조금 이거를 실생활에서 봤을 때는 정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죠. 새로운 목표. 근데 관하고 재성은 조금 다른 게, 관성이라는 거는 내가 추구해야 되는 나의 나를 다잡기도 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식의 생각하냐면, 둘 다 목표는 맞아요. 관하고, 재성하고. 그런데 이 재성이라는 거는 식이나 상관을 사용해서 내가 욕망이 조금 투사되는, 이거 하고 싶다 라는 거고, 관은 내가 이걸 해야 내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거죠. 관의 목표는 조금 강박이나 명예지향 쪽이라면, 재성의 측면은 욕망 쪽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돈으로 치면 뭐 금전에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편관편인이라서 저는 돈 이러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재성이 돼야 된다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축토라는 게 신금에게 주는 거는 그래도 여기에 본인의 신금에 그걸 딱 갖고 있고, 축토가 갖고 있는 게 또 원래 저장성, 그리고 금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전운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어요. 뭐 목기운이라고 해서 얘가 재성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와요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지만, 네. 금전운은 오행마다 사실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금이요, 네, 아직 취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신금이 간목을 취하겠어요. 이제 본인이 분해서 해서 새로운 종자로 탄생되는데 얘가 얘를 극할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향하는 새로운 목표. 근데 이게 편관과 편인성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기에서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심리적인 상황으로는 신금들이 약간 되게 수축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너무 수축되지 마시고 이 새로운 간목을 키워내시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셔라. 너무 결과 집착하면 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신금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금 자체가 본인이 완벽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1월의 신금은 조금 오픈되고 풀어진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새로운 결과를 맺기 위한 어떤 시발점이라고 마음을 조금 오픈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일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신금에게는요. 본인은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될 그런 시기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신금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월 정축월 임수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수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이 축토라는 임수에게는 이제 정관인데 이 축토의 환경은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변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토에서 목기운을 길러낼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갈라집니다. 보통 축토를 동토라고 해서 얼어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천간의 환경이 정화가 떴단 말이죠. 사실은 이 축토의 쓰임으로 봤을 때는 정화가 너무 반갑죠. 왜냐하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강하지만 정화는 겨울에 그 쓰임이나 활용이 강해요. 얼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차가우면 다 얼어 죽어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화는 여기에서 겨울에 이 정화의 작용이 세야 그 생명이 얼지 않고 그 봄에 다시 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화는 겨울에 강하다. 자, 정제죠? 네. 그리고 네, 목생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되는 구조로는 좋지만 내 사주에 목이 너무 많아요 하시는 임수분들은 사실 정화를 얼마나 잘 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임수는 또 정화랑 합을 해서 임정합목으로 얘가 내려가서 새로운 간목성의 성향을 또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게 임수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진년에. 자, 임수가 정제인 정화를 만나서 임정합으로, 겨울에 있는 그 새로운, 씨앗. 근데 여기에 이제, 개신기라는, 네, 여기에 이제 그 가을에 했던 씨종자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 열매. 걔가 이제 임정합으로 얼어 있다가, 축토에 얼어 있다가 임정합이 이 갑이라는 에너지로 오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갑 쪽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가 생겼어. 근데 그 환경이 나를 조금 이렇게 정관이니까 큰 흐름은 못 돼요. 이 임수에게는.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 나를 조금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식신, 갑이니까 새로운 일거리, 새로운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발휘의 어떤 새로운 그 식신은 내 연구 목표 또는 내가 먹고 사는 일 또는 내 아이디어, 기획 특히 갑은 임수에게는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적인 측면이 이 정축월에 새로운 기획이 엄청 올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축진팔을 보시면 축토는 나도 땅인데 나는 얼어 있어. 근데 진토를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얘는 이미 막 거기에 온갖 그 식물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토는 진토랑의 충을 딱 맞으면 축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충이니까 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건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이 축토 입장에서는 진토와의 충을 맞으면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분발할래. 나 더 잘 되고 싶어. 그리고 급해져요. 조금 급해지는 거 있어요. 예. 나도 빨리 이 땅에 나의 그 식신을 막 식신상관을 많이 해서 요런 땅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아직 땅 밖으로 못 나가고 여기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화를 만나서 이 땅에서 훨씬 더 에너지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거를 맞이하기 때문에 임수일간분들은 정축월에 안정된 목표와 안정된 환경에서 내 기획적인 거, 내 아이디어를 뿜뿜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 종자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1월 정축월 개수일간 해드리겠습니다. 정축월은 1월 5일 수환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자, 지지 환경이 개수한테는 편관이죠. 네. 얼어 있는 땅. 사실은 축월의 개수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아니, 날 추운데 비 오면 누가 좋아요? 그쵸? 그 비는 생명을 키울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 축토는 원래 동토죠. 얼어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주도를 겨울에 내려가 보면 그 제주도의 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렇게 이 축토는 주변의 환경 온도에 따라서 본인이 토로스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얼어있는 그냥 땅이냐 이게 갈리거든요. 근데 천간에 정화가 떴습니다. 정화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의 효용성, 병화가 쨍해야 곡식이 딱 익죠. 근데 정화는 겨울에 그 효용성이 큽니다. 너무 추운 계절에 열기가 없으면 이 씨 종자들이요, 그 생명력들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정화는 겨울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근데 지금 축월에 정화가 딱 떠 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물론 개수분들에게 병화가 있으신 분들도 빛과 열이 다 있어서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편재로 오죠. 개수가 편재를 극한다라는 거는 통이 커진다라는 것도 되고, 개수는 사실 겨울에 보다 반대예요. 정화는 여기에 쓰임이 있고 개수는 여름에 쓰임이 좋아요. 우리 여름에 더울 때 비 내리면 좋죠. 하지만 본인의 그 기운은 축에서 받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영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개수가 편재를 받습니다. 편재 편관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편재다 보면 급해지고요. 정재라는 에너지보다는 편재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조금 더 기회가 오면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월급 이외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현실 상황에서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편재 편관일 때, 특히 음일간이 편관일 때는 몸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 축토 속에 있는 신금이 여기 기토랑 편관, 편인이죠. 그리고 이 신금이 을목성의 식신을 극할 수가 있어요. 개수는 왜 편인이 힘드냐면 을목이라는 게 본인의 건강을 의미하고 을목은 또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그게 신금이 을목을 치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 편재가 이 신금을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요소라면 좋겠죠. 네네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까지 바라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수생목, 목생화가 되면서 이 정화가 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 물론 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갑이 불을 잘 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로만 봤을 때, 천간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있고, 자, 지지에서의 축진파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관절이나 허리나 이런 거에 파는 상당히 조금은 있습니다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축진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그거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축진파는 습토의 충들이기 때문에 관절 쪽에 무리 있으신 분은 조금 안 좋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축토라는 에너지는 보면 나도 목기를 품고는 있어요. 축토 속에는 목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열이 가해져야 거기에서 뭔가를 키울 수 있는데 진토는 이미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진토로 보면 너무 부럽고 분발하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좀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화가, 이 축토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이 안에서 이제 목의 기운, 이 신금이 씨앗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는, 새로운 어떤 씨종자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갑이 나중에는 위로 올라오고 을이 되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인데 그게 개수에게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편관이랑 또 이렇게 합을 해서 자연의 섭리로는 갑이 기토랑 맞고 이제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개수 분들은 사실 저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이 상관이 정관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해요. 그래서 갑진년에 개수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셨을 거예요. 상관이 경관했잖아요. 근데
이 정관이라는 거는 나의 건강적인 측면도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것도 되고 남편도 되지만 결국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경관할 때 몸이 좀 아프세요. 근데 상관이 여기 있는 편관이랑 합을 해요. 갑기합. 그렇다는 얘기는 정관을 극하는 것보다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예, 조금은 낫지만 예, 그래도 이 편관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조금은 몸이 상황이 불편할 수 있는 기제는 있겠다. 그래서 정축월에 대부분 분들은 조금 괜찮은 일간들인데 개수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정화가 예. 몸에 화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이 정화가 되게 반가우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개수분들은 편관이라 아마 건강 조심 좀 신경 쓰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상관이라는 에너지는 우리가 식신만 좋고 상관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상관이라는 거는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제고요. 또 주변을 잘 말로써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예요. 식신은 버티는 에너지고 결과를 내려는 뭔가 결과라면 상관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그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수분들은 아프시면 아프다라는 표현도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수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네. 개수일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